안녕하십니까. 에너캠프 대표 최령섭입니다. 네, 저희 에너캠프는 온디맨드로 전기차 충전을 하는 솔루션을 통해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에너캠프는 2017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현재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에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가지면서 글로벌로 성장을 해가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저희 에너캠프가 처음에 했던 비즈니스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긴급 충전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창업과 동시에 국내 판매 1위를 달성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판매를 1위를 하는 등 해당하는 마켓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내연기관 자동차에서의 경험과 누적 120억 이상 그리고 15만 명 가까이 되는 고객들을 만나면서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전기차를 위한 긴급 충전 솔루션은 없나요? 라고 하는 저희 고객들의 요청과 그리고 같은 파트너 회사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제주도에 내려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장과 그리고 저희의 가능성을 확인을 하고 해당하는 비즈니스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늘어나는 전기차에 비해서 충전 인프라가 충분하게 공급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통계상은 완벽하게 2대1의 비율로 잘 공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고장난 케이스가 많고 충전기가 사용이 많이 되어야 하는 지역에 있지는 않습니다. 즉 수량만 늘려져 있어서 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실제 전기차가 없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불만율도 충전기 고장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현재 충전기 시장들은 좀 불편함들이 여전하고요. 또한 전기차가 늘어남에 따라서 주거지와 직장에서의 주차 갈등 문제들이 자꾸 불거지고 있습니다. 아마 2030년, 40년까지 전기차와 내연기관차가 공존하면서 성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기를 많이 깔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순진한 생각은 전혀 먹혀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전기 사용량이라는 게 충전 사용량이라는 게 퇴근 후 그리고 출근 후 특정 시간에 몰려 있다라는 점, 즉 모든 사람들은 충전하는 시간을 동일하게 비슷한 시간에 요청을 한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충전 문제는 곧 주차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같이 밀집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충전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저희 에너캠프가 누구나 쉽게 충전을 서비스를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사용자는 누구나 쉽게 충전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듈형 교체 시스템 서비스들을 하드웨어와 솔루션을 개발하였습니다. 기존 고정형 충전기는 인프라를 확충하는 형식의 고정이 되어 있어서 실제 사용량에 맞춰서 늘리거나 줄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동형은 사용량이 많을 때 늘렸다가 없을 때 다시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들을 거둘 수 있고요. 이러한 컨셉들은 많은 회사들이 도전을 하였지만 실제 시장에서 온디맨드로 활용을 할 수 있고 실제 성과가 나고 있는 회사는 저희가 유일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에너캠프는 이러한 플랫폼과 솔루션 그리고 그걸 위한 하드웨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요청을 하면 저희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연결을 하여서 마치 배민의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것처럼 빠르게 매칭을 해줄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분에서 용량이나 속도에 편중되어 있는 기존 시장의 시각을 조금 달리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충전을 하려면 누구나 쉽게 충전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인 모듈화되면서도 고출력이 될 수 있는 솔루션들을 하드웨어들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특히
배터리를 재충전해야 되는 시간들이 많은 것이 해당하는 영역의 솔루션의 문제점인데요. 저희는 스왑을 해서 빠르게 교체를 해서 심리스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실제 미워크나 패스트5 85개 지점에서 실제 공식 서비스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에도 간편하게 탑재를 할 수 있어서 대구시와 함께 긴급 충전 서비스들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보험사 서비스와 실제 서비스들을 준비를 해서 내년에 1월부터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의 이러한 솔루션의 장점을 통해서 현대차에 인수된 이제 42닷의 실제 자율주행 버스의 탑재를 위해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관련되어 있는 로봇 기업과도 긴밀한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서비스는 실제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컨셉추얼한 모델은 절대 아니고요. 실제 세차 업체들과 함께 아파트나 직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해당하는 솔루션들을 라스트 마일에서 EV로 전환하는 회사들에게 직접 공급해서 지난달 1억 정도의 매출이 실제 났다는 점이 저희가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증 특례도 마쳤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전국적인 서비스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준비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희 에너캠프의 이 서비스들은 대구시에서 공공 서비스로 먼저 시작을 할 만큼 성능과 안정성이 인정이 된 상황입니다. 저희의 이러한 모듈형 서비스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실제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고요. 실제 다음 달부터 미국에서 해당하는 서비스들을 POC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서 많은 경쟁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 경쟁자들에 비해서 저희 에너캠프는 보다 작고 모듈화되어서 이 서비스들을 직접 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었고요. 가장 유사한 서비스로는 미국의 스파크 차지가 되겠습니다. 그 기타 이외의 회사들은 에바나 TVU처럼 트럭에 실는 형태나 이제 대형식으로 가게 됐는데, 저희가 만나본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이 서비스를 당장 서비스할 수 없는 불편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분들이 도입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비용도 획기적으로 낮췄고요. 경쟁사에 비해서 수익 구조도 빨리 BEP가 나올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B2B로 이러한 솔루션들을 공급해서 렌탈이나 리스 형식으로 판매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일반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부르면 어디서든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충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핵심 기술들은 이런 모듈화된 배터리 기술과 안전, 폭발 방지와 같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요. 전력 증강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서 전력 공사를 할 수 없는 곳에서도 쉽게 전기 양들을 늘릴 수 있는 솔루션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유소나 거점들에서 가볍게 충전을 배터리들을 교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에너캠프의 강점은 글로벌 서비스를 해봤다라는 경험과, 그리고 실제 온라인 마켓에서 모빌리티 마켓에서 판매 1위를 해봤다라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보다 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파트너들이 저희를 통해서 이 서비스들을 실현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가장 먼저 긴급 충전과 라스트 마일 그리고 자율주행 마켓에서 저희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에서 만난 팀들이 모여서 창업을 한 팀들이고요. 실제 다양한 경험과 에너지 분야의 좋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 서비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보고 있는 시장은 B2B 영업용 시장입니다. 이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확충하여서 2023년부터는 일반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온디맨드 서비스까지 성장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술 개발 로드맵이나 저희의 비즈니스 로드맵도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저희는 다음 달까지 프리시리즈 A 라운드는 어느 정도 이제 찼고요. 저희가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시리즈 A 라운드를 소개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들은 무엇보다 서비스를 만들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라는 점이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벌지 못하면 비즈니스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기존 매출 30억을 포함해서 올해는 33억을 예상을 하고요. 해당하는 서비스들을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2026년에는 4천억까지 성장할 수 있는 모델로 제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엑시트 전략은 2027년 10년대 되는 데에 IPO 또는 M&A 하는 것이 목표고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시장은 10년 안에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했을 때 가장 완벽한 전기차 충전 솔루션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시너지 대표이사 장권영입니다. 저희는 그 에너지 분야에서 VPP 솔루션을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로서 이 VPP 솔루션에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복합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라운드에서는 그 중에 하나인 수소 연료전지 발전 사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아시다시피 실제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 대란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구가 온난하다 보니까 산불이 일어나고 이걸 이제 해결하다 보니 신재생 에너지원을 지어야 되고 신재생 에너지원이 지어지다 보니 실제적으로 이 발전의 불안정성이 올라가게 되고 이를 위해서 또 이제 해결하려고 보니 비상발전기를 가동해야 되고 이 비상발전기를 가동하다 보니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 이게 계속 악순환되는 이런 고리가 계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그 에너지 대란의 악순환 고리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에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정부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여러 이제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에너지를 쓰고 있는 수요 측면에서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잘해보자 해서 한 10년 정도 전에 나온 게 수요 관리 사업이다 이런 것이 나와서 수요 쪽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활용적으로 잘 쓰고 있을 건가라는 것이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러면 공급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잘 공급할 건가 이런 이제 시장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소규모 전력 중개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러면 그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는가? 실제적으로 DI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사업이 주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 3천억 정도. 그런데 이에 반면에 공급적인 그 분산형 전원이의 주가 되는 신재생 에너지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2020년도에 시장 규모가 7.5조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해외 쪽으로 가게 되면 약 100배 이상의 시장 가치가 나지 않겠나. 그리고 이 시장은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VPP는 뭔가? 이게 그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의 수요와 이 공급을 따로 분리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할 건가? 이렇게 해서 이제 선진국에서 그렇고 최근 우리나라도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상 발전 사업을 진행해보자. 주로 이제 한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전력 거세소라든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뭐 대기업이라든지 민간 기업도 계속적으로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너지는 어떤 회사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너지는 그 엔지니어 기술가 그리고 ICT 기술이 융합되어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볼 건가로 시작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를 포함해 가지고 저는 이제 엔지니어 베이스고 그리고 이제 ICT 베이스인 CTO하고 저희가 같이 작업을 하게 되어서 실제적으로 이 문제들을 한번 제대로 풀어보자라는 식으로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실제 저희는 2019년 7월에 진행이 되었고 에너지 사업이 아시다시피 뭔가 결과가 뒤늦게 나옵니다.
뭐 갑작스럽게 어떤 매출을 빡빡 터뜨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투입은 꾸준하게 많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좀 뒤늦게 나오는 반면에 저희는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무엇 때문인가 봤을 때 일단 시너지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 때문에 이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요. 그러면 새로운 게 뭔가 이거 라면 그건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업 3년 정도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수주한 실적이 약 622억 정도 되고 있고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완료되어 있고 나머지 세 개 부분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연료전지 발전소를 스타트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최초로 진행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특허는 저희가 이제 연료전지 쪽에 이제 계속적으로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어가지고 연료전지 쪽의 기술 특허를 계속적으로 등록하고 있고요. 저희의 사업 분야는 보시다시피 뭔가 많습니다. 이 말은 아니 그 회사가 조그만데 뭔가 뭐 일을 많이 하냐 이렇게 들 수 있겠지만 이 VPP 특성이 여러 아이템들이 종합적으로 해야지 제대로 된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VPP 이런 기반 아이템들을 한 10년 이상부터 해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창업하고 나서라도 계속적으로 자연스럽게 잘 이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좀 말씀드릴 부분은 주로 이제 연료전지인데요. 연료전지 하기 전에 그 뭐 시너지는 기존에 어떤 라운드에서 어떻게 뭔가 사업을 진행했느냐. 아시다시피 수요 관리 쪽에 저희가 저 개인적으로 한 10년 이상의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저희는 그 지난 라운드를 이제 수행하게 되었고요. 이 전통적인 방식의 수요 관리에 대용량 배터리는 ESS를 접목시켜 가지고 뭔가 새로운 수요 관리 사업을 진행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거 장품만 가지고도 제가 한 40분 이상 설명드릴 것 같은데 요거는 이렇게 했다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라운드는 뭐냐? 연료전지 중에서는 여러 가지 타입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PEMFC라는 타입인데 이게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현대자동차의 넥소 엔진에 쓰이게 됩니다. 주로 모빌리티 쪽에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왜 모빌리티 쪽에 많이 쓰이냐? 이 그 연료전지의 특성은 저온으로 동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온에서 동작이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안정성으로 따진다면 더 이제 안정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 연료전지 발전소가 그럼 뭐가 특별한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의응답 때 다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연료전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는 한 1,000개의 고객을 추산했습니다. 이 중에 실질적으로 저희는 한 900개의 고객들을 직접 컨택하고 실질적으로 사업 참여 의향서를 수신한 고객은 한 20군데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저희들은 올해 안에 새로운 5개의 고객을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3개의 고객과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연료전지 발전소가 저희가 진행하는 거는 한 개를 지으면 건설 비용이 약 200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발전소가 지어지면 20년 동안 전기를 생산해서 팔게 됩니다. 이 매출이 한 1년에 한 50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 지을 때마다 계속 꾸준하게 쌓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궁극적으로 산업체 연료전지 발전소를 계속 지어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한 100개 정도 지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라운드는요. 지난 라운드에서는 28억 정도를 투자를 받았고 이번 라운드는 약 100억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저희가 울산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실제 시너지를 리드했고 정말 저희가 그 당시에 상당히 좀 조그만 회사고 좀 빌빌거렸었는데 정말 이제 그 이끌어 주신 거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겠나 제가 이런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저희 에너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충분히 안정성이 있는 이 발전소를 꾸준히 병렬로 적층하게 된다면 외부 환경 변화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수익원이 계속적으로 생긴다는 것이 에너지 사업의 특징이라고 생각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에너지 그 연료전지 발전소 외에 뭐 에너지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도 저희가 꾸준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 관리 시스템도 저희가 이제 이건 부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그 저희의 플랫폼 안에 DR이라든지
연료전지라든지 EMS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에너지 데이터가 저희 플랫폼에 모일 텐데 여기에서 저희들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여기서 계속 만들어서 저희 고객에게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전은 해외 수출을 하는 정말 에너지 사업을 하는 에너지 유니콘이 되고자 지금도 연료전지 발전소라든지 태양광 발전소를 꾸준하게 지을 거고요. 저는 이 발전소가 저희의 발전소가 많이 지어질수록 이거 자체가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새로운 가치를 열 거고 이 발전소들을 나중에는 지분화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IT 기술을 접목해서 충분히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발표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오노스의 하은입니다. 저희는 이제 전기를 케이블 없이 이동해서 물리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모빌리티라는 이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팬데믹이 끝나서 이런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행사에서 단일 원으로 하루에 17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디젤 발전기입니다. 이 디젤 발전기는 시끄럽기도 하고요.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만 정책적으로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요. 지금은 더불어서 온실가스가 크게 문제가 됐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연료비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전기차 배터리 기반의 발전기 인디펜던트 파워고 인디고라는 제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기후변화 때문에 그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2024년부터 이 내연기관이 장착된 기계 판매가 모두 금지됐습니다. 또한 2028년부터는 디젤 발전기 자체 판매도 이제 어렵게 됐죠. 물론 이제 전기차 이동 충전의 수요도 있겠지만 건설 현장에서 필수인 디젤 발전기가 쓰는 연료비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자, 저희는 이것을 빠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모바일 형태의 제품과 그리고 많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패키지형, 그러니까 컨테이너형이죠. 이런 제품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음 저감이나 미세먼지 저감 같은 경우에 100% 가능하고 이산화탄소도 굉장히 많이 줄이죠. 이것들을 경제적인 효과로 실질적으로는 90% 이상의 연료비 절감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권 획득이 저희 기본적인 수입 모델이기도 합니다. 자, 저희는 이제 POC를 건너서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저희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마켓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저희가 락인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수요자들이 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 장비들을 쓰고 있는 업체들에게 배정을 해주고요. 정량적으로 취득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저희가 서스테이너블 리포트를 고객께 제공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업체들도 저희 같은 제품들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 가격에 이용을 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같이 정량적인 탄소 배출권이나 발자국을 제공하는 데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자 그리고 공급자를 모두 락인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장을 볼까요? 이게 19년도 자료인데 글로벌 디젤 발전기 시장은 사실 렌탈 시장하고 판매 시장으로 크게 나뉘어 있기는 하지만 60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약 4조 원 정도의 시장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시장에서 2025년도에 저희 국내에서 약 90% 그리고 해외에서 약 40%의 점유율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경쟁사인데요. 일단 국내에서는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로는 이게 처음을 진행했고 2호 규제 샌드박스, 3호 규제 샌드박스 업체들은 대기업입니다만 저희가 컨설팅이나 용역을 통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경쟁자는 없고요. 해외를 보시게 되면 A 같은 업체는 파워뱅크 만들다가 이제 디젤 발전기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B 같은 업체는 이게 유럽 업체인데요. 실제로 18년도에 6대의 기계로 시작해서 지금 60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7월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받아서 글로벌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C같이 플랫폼만 운영하는 회사가 나오고 있죠. 자, 저희의 가장 큰 강점은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자, 한국의 특징입니다. 배터리를 그들은 만들지 못합니다. 저희는 배터리 팩서부터 시스템을 직접 만들고 플랫폼까지 운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저희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보는 시장은 지금은 연간 2,800억 원 규모의 디젤 발전기 렌탈 시장이긴 한데요. 점차 연간 5천억 원 정도의 디젤 발전기 이제 비상 발전기 시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자, 비상 발전기를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DR 사업과 연계가 되고 유연성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가 지금 과제로 하고 있는 거가 마찬가지로 건설 기계용 충전 인프라라든지 아니면은 이 발전기를 대체하는 일로 저희가 2025년에는 글로벌 매출 1조 원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시장 전략을 갖고 있는 내수 전략은 규제 샌드박스가 끝나는 내년 7월서부터 양산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제일 쉬워 보이는 공공기관부터 공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고객들한테 인도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지나선 더 저렴한 제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사용 배터리 관련돼서는 LG에너지 솔루션과 SK온과 이미 협력을 하고 있고 지금 노르웨이의 하갈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전기차 배터리 이제 진단 평가 업체들과는 다르게요. 저희가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배터리 비파괴 센터를 직접 구축을 했고 저희가 결국엔 안전한 사용 배터리 제품화를 선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마케팅 추진으로는 저희가 지난달에 미국 지사를 설립했고요. 지금 북미 기업들과 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그 한인리 미래산업 비즈니스 플라자의 대표 스타트업으로 지금 나가 있기도 하고요. 저희가 내년도 인터배터리와 CES에 참가를 합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친환경 발전기나 이런 이모빌리티 충전 유연성 자원 용도의 인디고를 제품을 만들긴 하는데 이미 이 안에 있는 요소 기술이 다 내재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다음 시장으로 전기 추진 선박이나 전기차 개조 또는 리유즈 시장에 대한 배터리 팩 공급 업체가 될 예정입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저희 모델은 판매도 있지만 렌탈 모델이 기준이 되고요. 렌탈 같은 경우에 저희가 BEP는 약 2.7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출표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2025년도에 약 5천 대를 생산하게 되면은 저희가 1조 원 매출은 충분히 달성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저희 시리즈 A를 투자 유치하기 위함이고요. 저희가 이미 준비들을 다 마치고 기존의 시드와 프리A를 동시에 진행해서 3개월 만에 시제품을 만들고 실증을 다 끝냈습니다.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고 내년 7월에 규제 샌드박 끝났을 때 제품을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금을 토대로 양산 시설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스케줄들은 이제 저희가 북미 현지 공장 착공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2027년도에는 IPO 예정이기도 합니다. 저희의 강점은 이제 배터리 충전 인프라 자동차 또 기후환경 재생에너지 리더의 5명들이 구성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다 합치면 100년 이상의 경험을 갖고 있다라는 게 또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저희 수상 실적은 그린니즐 유망 기업 100에서는 저희가 3년 이내 기업으로는 저희가 유일하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기술 특허 20건 그리고 미국 특허를 2건 지금 출원하고 있습니다. 400kW급 이동 충전 시스템을 국가 과제로 개발하고 있고요. 고출력 인디고도 마찬가지로 국가 과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이 이벤트 행사나 건설 산업 현장, 스마트 시티의 에너지 허브라든지 이동식 전기차 충전 서비스들을 이용한 사업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에너지 이네이블러로 자리매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클라우드스톤 김민준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 배달기획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달 시장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이해도가 높으실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숫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하게는 250조 정도, 그리고 국내 시장으로는 20조에서 25조 정도가 형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실제 플레이어들은 거기에 걸맞는 매출을 나타내고 있으며 성장세 또한 굉장히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장의 문제가 좀 드러나는데요. 이렇게 높은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 판매 관리비라고 되어 있는 이 외주 용역비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라이더 비용이라고 그냥 보시면 99% 일치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라이더 비용이 얼마나 많이 올랐나를 보면은 2018년 대비 거의 70%가 증가를 해서 이제 건당 5,000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단건 배달 기준으로 했을 때는 6,500원에서 7,000원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올랐다라고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더들을 구하기 위한 경쟁이
한마디로 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레드오션의 환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하이퍼로컬 딜리버리라는 방식으로 라이더들을 사용하는 기존의 배달 방식을 벗어나서 이 차량 기사들을 이용을 해서 예약으로 주문을 받고 그리고 이제 AI 루트 합배송을 통해서 효율을 극대화시킨 새로운 배달 서비스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에는 이제 이러한 플레이어들이 있는데요. 현재 지금 투자를 많이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는 회사들이 저희 배달깃과 두잇 그리고 글로벌하게는 둔조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하이퍼로컬 딜리버리는 기존과 이제 주문 방식은 동일하지만 이 배송 방식에서 이 주문을 통합하는 특정 시간대의 주문들을 한 번에 묶어주고 각 상점에서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함으로써 마치 이제 단체 배송과 같은 효과가 나게끔 하는데 그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보다 이 차량으로 한 번에 50인분, 60인분 정도의 많은 수량을 배송하기 때문에 기존의 라이더 배송에 비해서 9배에서 10배 정도 생산성이 높다라는 것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로서는 아래 보이는 세 가지 정도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하이퍼로컬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 지역에 대한 고도화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대해서 확실한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대학 캠퍼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장 그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대학 캠퍼스를 주요 시장으로 타겟팅하고 있는데 이 시장 내에서 어떻게 합배송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계획적인 배송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일이 사람이 변수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AI 루트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항상 최적의 루트 배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배달기 시스템은 현재 10개 대학 50개 정도의 루트를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전부 다 AI 기반으로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 특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각의 하이퍼로컬 서비스들이 배송 통합에 대해서 다른 규칙과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포괄적인 의미의 특허를 2018년 6월에 출원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점심시간에서 40분 전, 50분 전까지 주문을 다 접수를 하고 이렇게 접수된 주문을 상점에 이제 생산 능력, 단위 시간당 얼마나 음식을 패키징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시간에 주문을 넣음으로써 음식의 상태는 보존하면서 가장 생산적인 방법으로 배송을 완료하는 방식이 배달기 시스템의 원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배달기 서비스가 시장에서 얼마만큼 인정받는지를 보여드리려면 여기 보이시는 원 그래프가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하이퍼로컬 딜리버리 분야에서 6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이 점유율 차이는 점점 100%에 가깝게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배달기기 그러면 하이퍼로컬 방식을 통해서 기존의 비효율적인 배송 시스템을 해결하고 순이익을 내기 쉬운 구조로 시장을 재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에서 얼마만큼 생산적이었는가를 비교해 봐야만 합니다. 실제로 효율성 비교에서 배달기기는 건당 6,5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기존 배달앱 대비 10배 이상 실제 데이터에서 10개 대학을 다 돌렸을 때 효율적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그리고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두잇 대비로도 7배 정도 더 효율적인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효율성을 바탕으로 각 대학별로 순수익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재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광주과학기술원과 같은 작은 규모의 대학에서는 시작 첫 달에 바로 순이익을 올릴 수 있었고 연세대학교처럼 규모가 크고 학생들의 유형이 다양한 대학에서는 약 10개월 정도면 모든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장 결과는 실제로 매출에도 반영이 다 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자면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의 경우에는 아주 전형적인 J커브를 보이고 있으며 지금도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도 저희가 상반기 실적을 보면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대학별로 다 합쳐봤을 때 월 25%의 성장률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현황을 바탕으로 향후의 매출을 추산해 보니 2023년 12월에는 100개 대학을 유지할 수 있고 월 50억까지 거래 금액, 매출을 따지면 월 10억 원, 연간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결과가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확장 계획을 갖고 있으며 총 학생회와 제휴를 맺고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연내 이제 BEP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팁스 이제 달성을 통해서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AI 로봇 분야로도 진출하여 향후 신사업에 대한 강력한 기반을 다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토브앤바나라는 회사이고요. 샘플로드 팀, 샘플로드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화장품계 넷플릭스와 같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취향 데이터 기반의 AI를 통해서 고객한테 가장 적합한 제품을 추천을 해주고 또 그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집에서 발라보고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베타 단계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화장품 구매 실패 경험입니다. 특히 저희가 타겟으로 삼은 Z세대 여성들, 18살에서 22살의 여성들이 외모 관리에 관심 많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 집에 와서 발라봅니다. 근데 그것을 집에서 발라봤더니 내 피부에 맞지 않아서 버리는 경험은 평균 4회 정도 한다고 하십니다. 내가 기대를 많이 하고 또 돈까지 지불해서 구매했는데 그것을 버리게 되니 그 페인이 적지 않게 다가온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인데 첫째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고객들의 피부 타입과 또 취향에 기반해서 가장 적합한 샘플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가장 적합한 제품을 먼저 필터링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추천받은 샘플을 바로 고객이 선택해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 있는 제품이 있으면 그것을 집으로 무료로 발라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것들을 한번 발라보고 구매하도록 해서 구매 실패 경험을 최소화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단계 서비스를 운영 가능한지 또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자체를 시드 단계에서 검증 완료하였고요. 지금 투자 유치를 통해서 이 수익성이 얼마나 날 수 있는지 또 그것들에 대한 그 수익성 기반으로 해서 경쟁력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는지 검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제품을 직접 발라보는 직접 경험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국내와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하메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10년 된 회사인데 3년 전부터 화장품 샘플 중개 오프라인 플랫폼 운영을 진행을 해서 3년 만에 기업 가치 9천억 원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메이가 아시아 시장에 샘플 경제라는 말을 만들고 샘플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확인을 하였는데요. 국내에도 이런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5군데 업체가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오른쪽에는 3개 업체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이 서비스의 가장 공통점은 샘플을 집으로 무료로 보내줘서 발라볼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구매하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이들과 저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공지능입니다. 저희는 취향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AI가 추천해주는 필터링 서비스를 먼저 제공을 하는데 이 자체가 적용이 됐을 때와 적용되지 않았을 때 만족도 차이가 매우 큽니다. 적용을 했을 때 전환율 34%가 증가를 하였고 전환 구매 희망률은 12%가 향상하였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 서베이 데이터를 얻어낼 때 예를 들면 넷플릭스와 비슷하게 내가 발라봤던 제품을 몇 가지만 입력을 하면 AI가 알아서 제품 추천해주는 로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서베이 자체에 대한 NPS는 71점이 나왔습니다. 71점은 초기 배달의 민족과 토스 정도의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자체의 설문 만족도는 97% 정도였고 이 서비스를 통해서 추천에 대한 만족도는 88%가 나왔는데 기존 대비 적용하지 않았을 때 대비 21%가 향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추천을 하고 나서 제품을 바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집에서 발라볼 수 있도록 무료로 제품을 보내줍니다. 이 제품을 먼저 발라보고 구매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치도 아주 긍정적으로 나왔는데요. 이 서비스를 내가 이 기획 단계에서 서비스를 저희가 출시를 했을 때 얼마를 내고 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에서는 저희가 5,170원의 평균 비용을 받았습니다. 택배비를 포함해서요. 저희는 현재 3,500원 택배비를 가지고 택배비만 내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더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CTA는 13% 정도가 나왔고요. 재구매율은 22%가 나왔는데 평균 커머스 서비스들의 재구매율이 2%에서 3%라는 것을 봤을 때 매우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NPS나 DAU, MAU, WAU는 현재 또한
긍정적인 수치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500명 단위 베타 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지표가 많이 모여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를 제가 달성을 하였고요. 고객들의 만족도를 얻어낸 것은 저희들이 영업 실력도 있습니다. 현재 51개 브랜드가 저희 플랫폼에 입점을 하기로 해서 8,000개가 넘는 샘플들 저희 물류센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28개 브랜드가 올리브영의 탑 30에 들어갔던 브랜드 제품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런 브랜드들에서 저희 플랫폼에 아직 출시를 하지 않았는데 입점을 하기로 희망한 것에는 저희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상생 가능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점 브랜드의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그 제품이 잘 판매가 되려면 어느 정도 리뷰가 쌓여 있어야 됩니다. 이 리뷰를 얻기 위해서 제품을 뿌리고 샘플을 만들고 마케팅을 진행함으로써 리뷰들을 얻고 있는데 이것이 다 돈이고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 놓은 샘플들을 저희 쪽에 보내주면 저희가 알아서 샘플들 타겟팅해주고 마케팅을 해주고 리뷰까지 얻어주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초기 브랜드들은 그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저희 플랫폼 입점했을 때 판매 수익까지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생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는 정부 지원금을 연구소 기업 다른 지자체 비용도 다 포함해서 2년 단위 8억 원 이상 확보를 하였고요. 그리고 시드 투자 유치 금액까지 사용을 해서 지금의 가설 검증 완료하였고 그 다음 가설 검증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 유치 희망 금액은 프리 A나 시리즈 A 단계로 25억을 희망을 하고 있는데 현재 100만 달러 해외 투자 유치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15억이 확보가 되었고 추가적으로 1개에서 2개 투자사를 통해서 5억에서 10억 정도만 더 10억을 더 확보를 한 다음에 클로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기대 효과는 거래액은 50억 이상, 앱 다운로드 수는 100만 이상을 제가 작성을 했는데 그만큼 이 시장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런 수치들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후속 투자를 제가 시리즈 A를 진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은 이제 1년 반 안에 후속 투자 유치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업 가치도 300억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가설 검증당의 시드 단계에서 이 AI 자체와 또 화장품 샘플 중개 플랫폼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가 확실하게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지금 저희가 추가로 투자금을 받게 되면 높은 구매 전환율, 플랫폼 수익 자체, 플랫폼의 경쟁력을 검증하는 가설 검증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것들을 하고 나서 시리즈 A를 거치게 되면 시리즈 B 단계에서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확장 가능성 검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전략은 초기에는 커머스 플랫폼들과는 상생과 협력 관계를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50만 고객을 저희가 확보를 하는 즉시 커머스 기능을 추가를 해서 또 확장을 해서 자체적인 수익만으로 이 서비스를 운영 가능하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팀 9명의 멤버가 이제 포항의 본사 그리고 서울에 지사를 두고 이 서비스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현재 뷰티 서비스 자체 뷰티 브랜드를 3.5년 동안 운영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크고 작은 가설 3개 검증을 실패한 경력과 그다음에 2개 작은 가설을 성공한 검증을 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저희가 다른 팀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요를 발견했지 않나라는 생각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화장품 구매 실패 경험입니다. 이 경험 자체가 고객들한테 가장 큰 페인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저희가 해결을 했을 때 그만큼의 고객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카멜 바이오사이언스의 대표이사인 이면석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름이 이게 낙타라고 이름을 줬는데 보시는 것처럼 질병과 관련된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조절하는 화학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는 신약개발 바이오 벤처라는 의미에서 이런 이름을 지었고요. 그 이름을 짓는 시점에 여러 언론을 통해서 블룸버그 같은 데를 통해서 이런 기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바이오 벤처 하면은 이런 유니콘을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데 유니콘을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낙타와 같은 이런 그 험한 사막을 건널 수 있는 낙타와 같은 기업이 되어야 바이오 벤처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지금은 낙타와 같은 회사가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 회사 이름과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좀 이따가 이제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두 가지의 핵심적인 기술을 통해서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고요. 보시는 것처럼 포항공대 안에 현재 있습니다. 먼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저는 보시는 것처럼 중해제약
CNC 연구소에서 12년간 신약 개발 현장에서 실제 신약 개발 연구원으로 일을 했고요. 이후에 대학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학 교수로서 있으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산학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저희가 또 신약 개발과 관련된 독창적인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고자 하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중해제약에서 20년 이상 신약 개발을 해온 이순옥 이사를 영입해서 실제 그냥 아카데믹하게 단순한 어떤 사이언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코어 테크놀로지에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제가 알기로는 바이오와 관련된 심사역분이 한 분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신약 개발에서 거의 대부분은 질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이 존재합니다. 그게 뮤테이션 같은 걸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단백질에 결합하는 화학 물질이 결국 약이고요. 그러니까 단백질에 굉장히 잘 결합하는 케미칼, 화학 물질을 찾는 기술이 신약 개발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전 세계적인 거대 제약사들이 다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오고 있고요. 모든 신약의 타깃이 되는 표적 단백질에 대해서. 근데 저희는 기존의 기술과는 되게 차별화되는 나노 입자라는 걸 이용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찾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노 입자는 굉장히 작습니다. 작은 나노 입자 표면에 물질이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이게 수억 개가 넘는 나노 입자가 있는데 수억 개 각각에는 각각 다른 구조의 화합물이 붙어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각각 붙어 있는 구조를 직접 구조를 나중에 분석할 수 없으니까 구조의 정보를 갖고 있는 DNA를 붙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DNA 인코디드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해서 수억 개가 만들어지지만 수억 개는 한 작은 튜브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수억 개가 넘는 화합물을 동시에 합성하고 동시에 스크리닝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고요. 그래서 표적 단백질에 붙는 화합물을 찾고 나중에 이런 바이오 기술을 통해서 시퀀싱 기술을 통해서 결국은 질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에 붙는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 그런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P38이라는 암을 유발하는 단백질에 결합하는 후보 물질을 찾는 기술로서 저희가 이런 골격을 갖는 화합물을 프루브 컨셉으로 한 13,000개 정도 되는 화합물을 아주 간단하게 며칠 만에 만들 수 있고요. 얘를 스크리닝을 해가지고 이 점 하나하나가 후보 물질의 다른 후보 물질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정을 컴퓨테이셔널한 어프로치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가장 하이 랭킹에 올라 있는 물질들을 구조를 분석해서 합성을 합니다. 실제 합성을 해가지고 얘가 그 표적 단백질에 얼마나 활성을 저해하는지를 보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싱글 디짓 내노몰라 수준,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임상에서 사용되는 약물의 그 활성 수준입니다. 이 정도 수준을 단 2-3주 안에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P38이라는 단백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런 PTP1B라는 것도 여러 가지 당뇨나 항암의 그 타겟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 붙는 화합물을 비슷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건 다른 화합물 라이브러리고요. 한 2,700만 개의 화합물을 동시에 스크리닝하고 찾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주 효과적으로 후보 물질을 찾는 기술이고요. 저희가 두 번째 플랫폼 기술은 단백질 분해 기술이고요. 아마 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잘 알 텐데 이 프로탁이라는 기술입니다. 후보 단백질을 세포 안에 질병 유발 단백질을 분해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요즘 핫 이슈고요. 보시는 것처럼 세계 거대 제약사가 최근 한 2년 사이에 이런 바이오 벤처들의 기술에 이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분야를 연구하는 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 분야의 단점은 현재의 다 한 요 두 가지의 물질을 이용해서 프로탁이라는 걸 만들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기존의 기술과 달리 요 엔데그론이라는 패스웨이를 통한 프로틴 단백질 저해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분해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세계적인 저널들의 논문을 퍼블리시했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나 여러 가지 유수 언론에 하이라이트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요거 보시는 것처럼 수십 내노몰에 이르는 아주 강력한 물질들을 찾았고 현재 임상에 있는 녀석들보다 저희가 훨씬 더 좋습니다. 타겟도 다르고 포턴시도 좋고 그래서 실제 이것들이 항암제로서 역할을 나타내는 것 또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리간들을 독창적인 리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표적 단백질에 붙는 리간들을 아까 찾는 기술을 가지고 뭐든지 갖다 붙이기만 하면은 어떤 질환이든 어떤 표적이든지 범용적 사용이 가능해서 파이프라인을 무한정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요건 생략하고요.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화를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가진 이제 기술에 대한 독창성과 유용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간다는 동아제약이나 유한양행과 긴밀한 공동 연구, 그다음에 다른 바이오 벤처들과도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